올해 첫날 나스닥 홈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팡을 잊고 마운트 사스를 늘려라. 아시다시피 팡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인데요. 이 빅테크 기업이 10년간 글로벌 증시를 견인해왔죠. 그런데 이제 팡의 시대가 가고 마운트 사스가 뜨고 있다는 건데요. 마운트 사스란 마이크로소프트, 트윌리오, 세일즈포스, 아마존, 어도비, 쇼피파이입니다. 지난 4년 팡 주식이 평균 330% 성장하는 동안 마운트 사스는 무려 803%의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이들은 모두 클라우드 비즈니스로 묶입니다. 다음의 메가 트렌드는 클라우드에 있고 이들 성장률도 구름을 타고 날아가고 있죠. 자, 그런데 또 낯익은데 낯설다 싶은 기업이 있어요. 바로 어도비인데요. 어도비는 포토샵, PDF, 프리미어 등 걸출한 소프트웨어로 PC 시대를 호령하던 기업이었죠. 하지만 2013년 어도비는 기존 사업 모델을 버리고 클라우드 기반 구독 서비스로 전환합니다. 넷플릭스 같은 구독 서비스가 등장하기도 전이었어요. 결과는요? 대성공! 어도비는 이로 인해 사스 시장을 선도하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전에 비해 주가는 20배 이상 상승, 현재 시가총액은 370조가 넘습니다. 저희가 포토샵이랑 프리미어를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요. 어도비가 리드하는 시장이 잘 안 와닿죠? 오늘은 어도비 읽어드립니다. 1982년 사무기기 업체 제록스의 펠로알토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1세대 프로그래머 존 워녹과 찰스 게슈케. 사실 이 제록스 펠로알토 연구소는 인재들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유명해요. 엄청난 기술적인 발명이 다 이곳에서 시작되었는데요. 하지만 제록스 경영진들은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해서 이걸 하나도 못 살렸습니다. 이 연구소에서의 혁신적인 변화를 수용하지 못했던 거죠. 존 워녹과 찰스 게슈케는 제록스를 탈출해서 창업을 합니다. 두 사람은 컴퓨터로 누구나 손쉽게 출판물을 만드는 시대를 꿈꿨는데요. 그 첫 번째 제품이 바로 어도비 포스트스크립트. 당시만 해도 종이에 그래픽을 출력하려면 출력기와 그에 맞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써야 했어요. 하지만 기종에 상관없이 모든 출력기에 이용할 수 있는 포스트스크립터가 나오면서 문서 출력이 쉬워집니다. 이른바 데스크탑 퍼블리싱의 시대에 연 거죠. 그리고 나서 어도비는 열람, 출력, 보관에 최적화된 PDF 파일과 이를 편집하는 애크로빗을 개발합니다. 또 여러분 한 번씩은 다 해봤을 포샵, 바로 포토샵과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내놨죠. 포토샵은 1990년에 출시된 이후 계속해서 시장 1위로 전 세계 디자이너의 90%가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토샵은 어도비 창업자들이 개발한 게 아니었어요. 소프트웨어 개발자이자 특수효과 감독이었던 놀 형제가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놀 형제는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 여러 회사들을 찾아갔지만 모두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해요. 하지만 어도비의 존 워녹은 이 프로그램의 가치를 단박에 알아봅니다. 2년간 프로그램을 가다듬어서 포토샵을 출시하죠. 고가의 편집 장비가 없이도 디지털 이미지를 쉽게 편집하고 보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존 워녹의 안목으로 오늘날 포샵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거죠. 월등한 소프트웨어로 성장을 거듭한 어도비. 2007년 샨타누 나라엔이 CEO로 취임하면서 제2의 도약을 맡게 됩니다. 나라엔은 애플의 엔지니어였는데 무려 1996년 인터넷 사진 공유 회사인 픽트라를 창업해요. 96년이면 정말 획기적이죠? 너무도 앞서갔던 이 서비스는 시장의 냉혹한 평가를 받고 어도비에 팔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어도비는 나라엔의 기술적 통찰력을 알아보고 그를 경영진으로 스카우트하는데요. 10년 뒤 나라엔은 어도비의 CEO를 맡게 되죠. 당시 어도비는 성장의 한계에 있었습니다. 나라엔이 칼을 빼들고 기업의 체질 개선을 이끄는데요. 그 첫 번째 혁신이 바로 클라우드 기반 구독 서비스입니다. 그동안은 패키지형 CD로 판매했어요. 사실 일반인들은 거의 불법을 썼지만요. 2013년 CD를 모두 버리고 구독 모델을 시작했는데요.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었기에 반발이 컸습니다. 특히 판매 유통이나 영업 부서는 없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만큼 반발이 컸죠. 하지만 그는 과거로 돌아가는 플랜 B는 없다고 강조하며 강철처럼 밀어붙였죠. 2017년부터 어도비 전체 매출의 90%는 구독 서비스에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체제가 없었기 때문에 연 단위, 월 단위로 계속 결제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로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패키지 제품의 가격이 부담스러웠지만 월결제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었고 학생에게는 할인도 해줬어요. 이러면서 불법 다운로드가 상당히 사라졌습니다. 또 모바일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클라우드 기반은 PC와 스마트폰 양쪽에서 모두 작업할 수 있는 심리스한 환경을 제공했죠. 나라엔이 만든 두 번째 변화는 창의적인 기업 문화입니다. 2013년 어도비는 킥박스를 도입합니다. 직원이 킥박스를 요청하면 빨간 상자를 선물하는데요.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설탕과 커피 이용권, 또 $1000짜리 직불카드가 들어있어요. 이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요, 맘대로 쓸 수 있고 어디에 썼는지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즉, 직원의 아이디어에 대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간섭하지 않으면서 아이디어를 내보라고 장려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이디어를 토대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6단계의 레벨에 도달하면 실제 사업화와 투자에 필요한 파란 상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도전했고 일러스트레이터의 쉐이프 빌더 같은 새로운 기능이 킥박스에 의해 탄생했죠. 부담 없이 아이디어를 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혁신의 토양을 마련해준 셈입니다. 앞서 봤던 제룩스 팔로알토 연구소의 패착을 극복한 거죠. 킥박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도비는 창의적인 기업 문화를 기반으로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이끌고 혁신을 일궈왔어요. 메타버스라는 말이 등장하기 10년 전부터 3DM 몰입 경험 전담 부서를 꾸립니다. 이때 3D, AR, VR 기술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과감하게 인수합병을 하는데요. 2015년 3D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가진 믹사모, 2019년 3D 가상현실 기업 오큘러스 미디엄, 2021년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프레임.io를 인수했죠. 그 결과 2021년 6월 3D 컨텐츠 제작 툴 서브스턴스 3D를 출시했어요. 어도비는 아무래도 다음 비전을 가상현실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 시대에 두고 있는 것 같죠.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3차원 디자인 요소를 통해 강력한 몰입형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거죠. 세 번째 혁신은 바로 디지털 마케팅 분야로의 사업 확장입니다. 나라엔은 기존 사업 외에도 새로운 사업 모델을 클라우드에 얹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바로 기업용 마케팅 솔루션을 주목해요. 관련 기업을 인수합병하면서 10년간 준비했고 2017년 어도비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를 출시합니다. 우리 웹사이트에 어디서 들어온 사용자가 얼마나 체류했고 어디에서 이탈했는지 통계를 한눈에 보여주죠. 이 서비스는 데이터 분석, 맞춤형 광고 솔루션 등을 통해 고객 경험을 관리하는 것이죠. 또 AI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을 지원하여 보다 개인화된 검색과 상품 추천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카피와 배너가 사람들을 사로잡는지 수많은 옵션을 자동화, 맞춤화하여 노출하는 거죠. 코로나 이후 이커머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어도비의 마케팅 솔루션 역시 승승장구 중입니다. 2021년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2%가 증가했어요.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한 덕분에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 것이죠. 자, 이렇게 어도비는 클라우드 삼각 편대를 구축했어요. 포토샵, 프리미어 등의 제품 구성인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PDF를 포함한 다큐먼트 클라우드, 기업 솔루션인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리면서 이미지와 동영상 편집 툴의 수요가 계속 늘고 있고 재택근무 확산 등으로 인한 전자문서 사용 증가로 다큐먼트 부분도 지속 성장했죠. 2021년 연말부터 어도비는 이커머스 결제 서비스에도 진출한다고 밝혔어요. 쇼피파이와 본격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인데요. 자, 어도비가 이커머스 시장에서도 지배적인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죠? 보통 우리가 레거시 기업은 혁신하기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전통적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는 빠르게 디지털 전환에 성공하면서 클라우드 시대의 리더가 됐죠. 그 중심에는 CEO 나라엔의 통찰력과 강력한 밀어붙임이 있었습니다. 업력이 40년이나 되는 기업이지만 스타트업을 연상할 만큼 창의적인 기업 문화가 무척 인상적이었는데요. 모두를 위한 크리에이티브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앞으로도 어도비가 전 세계인의 크리에이티브를 이끄는 기업으로서 그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도비 읽어드렸습니다. That's not right. What about my look? Meh. That's cool. What if it happens in the rain? Yeah, this is it.
Now, create what's true to you.